예방접종을 받는다고 해서 항체가 모두 잘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이 항체 형성률을 항체가 좀 잘 형성되게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? 자, 우리가 이제 아기 때부터 노인이 돼서까지 살면서 다양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. 자, 이는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항체를 미리 형성해서 실제로 감염되었을 때 이를 잘 물리치기 위해서죠.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주사 맞는 게 이제 무서운 일이라 예방접종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. 맞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맞춰야 하니까요. 그래도 아이든 어른이든 미리 맞춰주면 좀 안심이 되죠. 자, 어릴 때 맞는 예방접종 스케줄이 빡빡합니다.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태어나서부터 소아과 자주 가야 됩니다. 이 예방접종을 시기에 맞춰서 제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. 한 번 돼서 안 되니까 두세 번 2차 3차 맞기도 합니다. 이 부스팅을 시키기 위한 건데요. 모두 항체 형성률을 좀 높이기 위해 다 계획된 것이죠. 자, 어른이 되어서도 이 노인분들 예를 들어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, 또 요즘 대상포진 이런 다양한 예방접종을 좀 권고합니다. 어르신들은 이 면역력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이런 예방접종을 미리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.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해서 항체가 모두 잘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. 좀 아쉬운 일이죠. 이제 어릴 때 맞는 아까 보여드렸던 예방접종은 대부분 한 90% 이상의 어떤 항체 형성률을 보입니다. 그러니까 한 10명 중 한 9명은 항체가 잘 생긴다는 이야기죠. 반대로 얘기하면 10명 중에 1명은 예방접종 후에도 항체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매년 시즌마다 독감 예방 백신,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잖아요. 올해는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바이러스가 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. 자, 그런데 이제 보고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이 한 50%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. 굉장히 낮죠? 생각보다 낮지 않나요? 자, 아시다시피 독감 백신은 모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지는 못합니다. 그 계절에 유행할 만한 바이러스를 미리 정해서 그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에만 면역력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항체가 잘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독감을 예방하기 충분치 않은 건데 10명 중에 한 반 정도는 항체 형성조차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독감 백신의 효과는 굉장히 좀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 항체 형성률을 항체가 좀 잘 형성되게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? 조금이라도 좀 높일 수 있다면 좀 좋겠죠.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은 컨디션을 물어봅니다. 아픈 데는 없는지, 잠은 잘 잤는지, 감기 걸린 적 없는지, 먹는 약은 없는지 이런 걸 물어보죠. 왜냐면 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항체가 잘 형성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도 예를 들면 이제 독감 같은 경우도 독감 백신을 받은 후에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한 2주 정도 필요합니다. 한 4주 정도 되면 이제 최고치를 보이는데요. 그 동안에도 잘 먹고 잘 쉬어야 하는 거예요. 백신만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, 프리바이오틱스들을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. 건강에 좋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아마 많이들 복용하실 겁니다. 음식도 많이 요즘 나와 있고요. 마트에도 나와 있죠. 이 체중 조절에도 드시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서도 드시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데, 자, 이 프로바이오틱스,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복용하면 이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도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 그룹에서 항체가 좀 더 유의적으로 잘 형성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. 자,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하여튼 요 파란색에 비해서 빨간색이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. 이 빨간 그룹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, 프리바이오틱스를 복용한 그룹입니다. 그래서 유의적으로 좀 항체 형성이 좀 잘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러면은 어떤 제품을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. 물론 연구마다 특정 균주로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또 확인된 몇몇 균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에 들어있는 이 락토바실러스,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균주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주들을 드시면 비슷한 효능을 볼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.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다양한
다양한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복용하셔도 그 안에는 이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체를 보다 좀 잘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. 프리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고요.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프리바이오틱스 원료는 몇 가지 안 됩니다.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FOS, 플럭토 올리코사카라이드 이 성분이 대부분이고요. 뭐 이 이외에도 잘 알려져 있는 뭐 이눌린이나 그다음에 자일로 올리고사카라이드 같은 이제 원료들도 있지만 어떤 제품을 드셔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셔도 됩니다. 어차피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을 도우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실 수 있죠. 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항체가 대부분 형성되었다라는 기사도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. 중화항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체가 잘 형성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보다는 좀 건강한 사람이 감염되었을 때 항체가 좀 더 잘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. 자, 요약을 하자면 이제 어차피 같은 금액 내고 예방접종을 우리가 받는데요. 좀 더 항체가 잘 형성되면 좋겠죠.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하고요. 영양 섭취도 충분히 잘 하셔야 되고 잠도 잘 주무시고 필요하지 않게 이런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섭취가 항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항체가 이제 형성되는 기간 동안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 합니다. 감사합니다.